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TV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손목을 좀 다쳐서 제가 그 마우스로 작업을 못할 상황이라서 지난주에 한번 일요일날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 우리 시장은 쉬고 있지만 그 홍콩 그리고 유럽, 미국 시장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 시장이 오늘 드디어 이제 사고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또 홍콩 시장뿐만이 아니고 좀 유럽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지금 그 선물 시장이 계속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막 혹시 선물 시세를 보고 계셨다면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 시장이 세 번째 주 금요일 그 파생 만기입니다. 그 파생 만기가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빠지면 상당히 좀 찝찝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지간하면은 금요일 날 조정 잘 안 내는데 금요일 날 조정이 나오면 조금 좀 찝찝한 상황이라고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미국 시장 지금 시간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 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그 아직 연휴가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이틀 남은 동안에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중국 이쪽 시장이 좀 크게 반등 나오면 우리 목요일 날 오픈할 때는 좀 더 그 긍정적으로 시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은 특히 이제 중국의 헝다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사실은 IMF 때 제가 그 저희 그 구조조정 전문회사 쪽 일을 좀 인volved 돼서 좀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좀 그 봤던 그런 상황들, 그다음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 중심으로 지금 헝다 문제도 결국에는 뭐 그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구조조정했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화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은 이건 기정사실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이제 연내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그 우리 레토릭이면 일단 올해 테이퍼링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퍼링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테이퍼링이 뭐 연기가 되면 좋다 뭐 이제는 여기서 테이퍼링을 안 하면 이건 시장이 결코 호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요. 중국의 헝다 문제를 놓고 지금 그 대마불사다 뭐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일단 기정사실화 하셔야 되는 게 헝다는 구조조정 된다. 이건 기정사실화 된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헝다를 여기 와서 그냥 살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외부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는 어차피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충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거의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헝다라는 회사는 존속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대주주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HMM 현대상선이 없어지고 HMM이 생겼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상선을 빚을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부분 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액면가가 5,000원이면 그 파밸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그럼 감자를 하고 나서 감자를 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다 녹아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등등 그 관련된 쪽에서 출자 들어오면서 대주주가 그쪽으로 바뀌게 되죠. 자연스럽게 헝다라는 회사를 만약에 이게 지금 중국이 중국 국가 주도로 한다 그러면 대주주가 누구로 바뀌냐면 중국 국가 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헝다라는 회사는 이름은 남겠지만 주인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그냥 헝다를 공중분해 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제 어떤 옵션을 쓸 거냐, 이거는 뭐 중국이 나름대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그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지 본인들도 지금 아마 지금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시장이 좀 찝찝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 전주까지만 해도요, 보통 배드 지표, 배드 뉴스가 나오면 이게 곧 유동성을 빨리 잴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때문에 굿 또는 not bad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죠. 근데 지난주에는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요일날 또 시장 조정이 나온 게 결국 좋은 사인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여기서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뭐 그 시장이 망가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상황까지 진행될 거라고 지금서부터 걱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좀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었다. 특히나 이제 파생 만기 후 월요일 날 징크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찝찝해서 지금 일단 보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뭐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좋은 일이 좀 생기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헝다로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18일 날 우리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헝다 자산에서 금융 상품을 팔았는데요. 요거 상환을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뉴스에 막 와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지금 내 돈 돌려달라고 이제 막 하는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이 돈을 아파트, 건설회사니까요, 시행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준다는 겁니다. 얼마로? 최대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다는 거죠. 이걸로 상환한다는 겁니다.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게 상환한다. 자, 그러면 내가 저 회사의 금융상품에다 돈을 넣었는데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게 물건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받으면 얼른 이 물건을 만약에 그 매물로 내놓게 되겠죠. 이 매물이 빨리 소화되면 모르겠는데 소화가 빨리 안 되면 유통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50%가 될지 얼마가 될지 30%까지 40%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통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이 또 이렇게 그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물건이 소진이 안 되면 자금 회수가 불발이 되죠. 자금 회수가 불발이 되면 혹시 자기네들이 다른 물건들을 내놓을 게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런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분들도 당국에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하면서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선까지 목을 죄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헝다라는 회사에서 그동안 그 매년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 나간 돈들이 그 대주주가 이제 그 또 따로 딴 주머니에 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아마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자금들이 뭐 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자금들이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다른 자산 쪽에 만약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또 해외 부동산 또는 해외 자산 쪽에 좀 매물 압박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뭐 이거는 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회사 존속, 대주주 변경, 그다음 공중분해 이 두 가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정리되는데 회사 존속한다고 해서 이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HMM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HMM 감자하기 전에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발행시장 쪽에서는 기회가 있는데요. 유통시장 쪽에서는 결코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면 출자를 위해서는 감자가 선행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그 회사의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납품업자, 그 다음에 대출업자, 그 다음 투자자, 이런 순서로 일단 그 피해자들 중에서도 이런 순서대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자금 회수가 좀 될 텐데, 지금 납품업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현물로 납품 상환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아는 형님이 그 페인트 도매를 하셨었는데요. 그 건설회사에서 건물 질 때 이제 페인트를 가서 이제 납품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 사서 이제 그 도배 저 페인트 칠을 다 해주죠. 근데 그 회사가 그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잘 되면은 그 돈으로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뭘로 주냐면 그냥 아파트로 줍니다. 아파트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빌라 줬으면 빌라로 준다든지 뭐 등등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납품업자들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도 만약에 나중에 또 그 물건으로 또 그 현물로 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그 물건을 또 팔아서 또 자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제 금융기관들이 과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지 지금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이것도 뭐 중국 당국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 지금 뭐 우리는 잘하고 있겠거니 하지만 아마 걔들도 지금 그 100% 자기네들이 확실하지는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나 출자자들은 뭐 그 다음 몫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악의 경우는 이 사람들은 그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그 날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상황은 중국 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외부 세력, 우리나라 이제 IMF 때처럼 그 IMF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만약 구조조정한다 그러면은 뭐 진짜 엄청난 그 일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은 아마 선제적으로 아마 중국 당국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으로 지금 일단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기자본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이 당시에 뭐 사실 걔들이 돈 벌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악어새와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걔들이 악어라면 또 걔들 옆에 붙어서 그 악어새 역할을 한 애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뭐 지금 그 뭐 몇천억, 뭐 조 단위까지 돈을 번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마 진짜 그 허벌나게 터졌을 건데, 지금 아마 중국도 아마 선제적으로 자국 주도 구조조정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중국도 그 머리가 좋은 놈들이죠. 그래서 지금 투기자본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비를 외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깝다. 근데 모르죠. 지금 만약에 중국이 이 상태로 가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외부 세력에 의한 구조조정까지 계속 연계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허벌나게 터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그 중국 애들이 잘할 거다 잘못할 거다 이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외국에 의한 구조조정인 경우보다는 자국 주도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구조조정이면은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 짧게 집중적으로 그냥 그 작사를 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자국 주도로 가면은 이걸 지금 자기네들이 좀 스케줄을 좀 그 자기네들 그 주도로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중국 그 자국 주도로 지금 그 구조조정하게 된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영향 그 뭐랄까요,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만약에 지금 외부 세력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아주 그냥 짧은 기간 내에 아주 그냥 아작을 한번 낼 거고요. 우리나라 옛날 IMF 때처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분들은 중국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지금 우리가 정층 설계라고 하는데요. 탑 레벨 디자인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면 류호 부총리 뭐 이쪽 그 분들이 보통 이제 탑 레벨 디자인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를 갖다 놓고 아마 연구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테이퍼링 하고요.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에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심한 경우에는 외환위기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중에 얻어맞을 때 우리 지금 미리 얻어맞자, 미리 우리 자체적 주도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일타 몇 피가 되겠죠. 내년에 또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순수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 이건 저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양극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어쨌든 방법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양극화 해결, 이게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감히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얘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대결 과정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선제 공격 성격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지금 공격한 그런 그 회사나 그런 그 섹터들이 지금 그동안 미국 또는 월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분야가 지금 집중적으로 그 뭐랄까요, 그 얻어맞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그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헝다 문제는 헝다를 가지고 뭐 지금 살리냐 안 살리냐 이거 지금 생각하신 때는 아닌가 싶습니다. 헝다는 구조조정 된다라는 게 지금 저는 그냥 생각하면 기정사실화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지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만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를 공중분해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름을 살려놓고 주인만 바꿀 거냐. 그러면 이제 헝다가 끝나면 끝이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그 앞으로 중국 주도의 그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의 짧게 올 구조조정을 한 3 내지 5년 정도 중국 자국 주도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오늘 뭐 홍콩도 증시가 많이 빠졌고요. 내일도 홍콩 시장이 열리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 미국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좀 장이 좀 좋게 좀 전개가 돼서 우리 시장 목요일날 열릴 때는 좀 악영향을 좀 안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추석 때 봐서 저 상황 봐서 그 좀 준비되는 뭐 상황이 있으면 한번 더 방송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요. 그리고 뭐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뭐 사실 지금 방법은 딱히 없는 거니까요. 좋은 일이 있길 기대하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